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중국산 카메라가 하메네이를 살해했을까? 지금 시진핑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정확하게 제거하는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테헤란의 교통 감시 시스템을 해킹하여 하메네이와 다른 고위 관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설치한 이 시스템이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수년 전부터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그의 경호원 그리고 다른 이란 고위 관리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테헤란의 거의 모든 교통 카메라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영상을 이스라엘 서버로 전송받아 왔습니다. 특히 한 카메라의 촬영 각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 카메라는 이란 고위 관리들의 경호원과 운전기사들이 주로 주차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고 보안 요원들의 주소, 근무 시간, 통근 경로,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경호하는 고위 관리들을 포함한 생활 방식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10여 개 이동통신 기지국의 기능을 방해하여 걸려오는 전화가 통화 중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하메네이 경호팀이 경고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후 정보 요원들은 카메라 영상과 휴대전화 네트워크 신호를 대조하여 하메네이의 당일 회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하메네이의 거주지에 최대 30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하메네이의 시신이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격으로 이란의 고위 국가 안보 관리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여 사회를 통제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거리 카메라가 이제는 적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카메라가 결국 지도자를 배신했군. 이란 국민은 중국 카메라에 감사해야 할 거야. 히크비전이 공언했지. 시진핑은 언제 자기 차례가 올까 두려워하고 있겠지. 시진핑이 이 소식을 듣고 전국 모든 감시 카메라 철거를 명령할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는 수억 대의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잖아와 같은 농담을 쏟아냈다. 인문학과 교수인 장텐양은 자신의 개인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는 전통적인 화력의 규모에서 데이터 제어, 알고리즘 모델링, 사이버 침투 능력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표적 제거 작전의 정확성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가 미사일뿐만 아니라 데이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 초기에 미 사이버 사령부는 이란의 통신, 감시 및 대응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GPS 항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대규모 전자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압박 우선 작전 모델은 이란의 보복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장텐양은 지능적인 측면에서 카메라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통합되면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고위 보안 요원의 행동 패턴과 활동 패턴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과거에는 수개월에 걸친 인간 분석이 필요했던 작업이 이제는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사이버 감시 시스템, 특히 카메라가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베이징과 같은 중국 도시의 거리 카메라가 해킹당하면 시진핑의 행방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장텐양은 대규모 네트워크 감시 장비를 배치하는 모든 국가는 이론적으로 유사한 정보 침투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는 전국 수억 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훨씬 더 큰 시스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공격 이후 중국 관영 매체는 일관되게 이란을 지지했다. 심지어 일부 소위 전문가들은 하메네이가 순교를 목적으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하도록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광범위한 조롱을 불러일으킨 허구였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을 감행하여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고 고위관리 40명을 사살했는데 이 성과는 중국, 러시아, 이란산 무기로 무장한 이란의 방공망이 전자전과 정밀 타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값비싼 중국산 레이더를 구입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번 사태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알고 보니 그냥 고철 덩어리였어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그의 부인도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승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란의 다국적 기업들이 짜깁기한 방어체계, 특히 중국산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대만 청년세대 친선협회 회장인 장이멍은 페이스북에 이란의 방공망이 전자전과 스텔스기에 의해 뚫렸고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은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게시하며 중국이 과대 광고했던 방공망의 허상이 하룻밤 사이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장이멍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중국에서 구매한 것 외에도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과 자체 생산 장거리 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방공망은 마치 신문에서 오려낸 조각들을 짜깁기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침투와 맞물려 이란의 방공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작년에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비밀리에 드론 기지를 건설하고 이란의 코앞에서 은밀히 무기를 반입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은 JY-26 레이더가 최대 26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며 간섭의 강에 잡음을 직접 걸러내고 스텔스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JY-10과 함께 사용하면 이란의 방공 조기경보 범위를 페르시아만에서 200km까지 즉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이멍은 이란 방공군 사령관이 중국을 대표해 중국산 레이더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마음대로 침입할 수 있는 뒷마당이 아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황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간 공습에서 미국은 전자전을 통해 이란의 JY-26 장거리 레이더를 강력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은 중국 공산당이 겪는 일이다. 장이멍은 폭격 전날 밤 중국의 미샹 테크놀로지가 위성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가지런히 주차된 미군 F-22 전투기들을 의도적으로 세계에 노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내는 노골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전투기의 일련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보 및 방공 시스템이 중국과 이란의 통제하에 있음을 미국에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테헤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궁과 국가안보부에서부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과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폭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중국이 사진으로 공개한 바로 그 F-22와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이멍은 이란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난처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이 스텔스 방지, 재밍 방지, 전방위 감시 능력을 갖춘 무적의 기술이라고 홍보해왔다. 마치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지역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러한 레이더와 지휘 시스템은 허점이 드러나듯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메네이의 제거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은 평론가 펑즈창은 비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을 1979년의 종양을 제거하고 이란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준 만족스러운 외과 수술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평론가이자 영향력 있는 공쯔서는 시진핑이 깜짝 놀랐다며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순식간에 드러났고 에너지 공급망이 단절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부상 신화가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작전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당했고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이 전멸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마비되고 유가가 폭등했다. 베이징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고 중국 군용기는 사흘 동안 대만 해협에서 자취를 감췄다. 평론가 펑즈창은 비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을 1979년의 종양을 제거하고 이란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준 만족스러운 외과수술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평론가이자 영향력 있는 블로거인 공쯔서는 시진핑이 깜짝 놀랐다며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순식간에 드러났고 에너지 공급망이 단절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부상 신화가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공습 나흘째인 3월 3일 양국은 이란 지도부, 핵시설, 미사일 기지, 해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군과 해군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밝혔으며 오늘 공습은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을 담당하는 전문가위원회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의 사망자 수는 최소 787명으로 늘어났으며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전력, 상수도, 인터넷이 끊기고 주민들은 도시를 유령 도시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미군 기지와 항구를 공격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충돌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었고 유가는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작전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 정권의 잠재적 후계자들이 이미 많이 제거되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새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 긴급 대피를 시작했고 중동 영공은 폐쇄되었다. 하메네이 참수 신성한 권위의 정밀한 종말, 펑즈창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임무를 명확히 분담했다. 이스라엘은 지도부 제거 작전을 수행했고 미군은 핵시설, 미사일 기지, 해군력을 파괴했다. 작전은 단 1시간 23분 만에 끝났고 사상자는 거의 없었다. 펑즈창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이후 극단주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역풍을 맞으며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정권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이번 정밀 작전은 이란의 민주적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주선은 자신의 개인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하메네이 사망으로 시진핑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하며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에서 3일 연속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전 하루 20-30여 대의 항공기가 공습을 감행하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의 에너지 송유관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이란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해 초 시진핑은 장유아와 같은 고위 군간부들을 교체하며 국내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의 송유관만이 남았지만 무제한 우호라는 말은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나라이에서 잠자리를 갖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국은 석유 수입의 7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2천만 배럴, 전 세계 수입량의 2%를 처리하는데 이는 중국 수입량의 거의 50%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와 해상 운송 위험으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유가가 13%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비축량은 9천억에서 14억 배럴로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양입니다. 석유는 운송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화학 원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원은 석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탱크, 군함, 전투기 모두 석유에 의존합니다. 대만 해협 분쟁 발생 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 해협의 통제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공츠셔는 비꼬는 어조로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취약한 공급업체에 묶어두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행동은 마두로 납치, 에너지 공급 차단을 위한 하메네이 참수, 펜타닐 유통망 해체, 쿠바 스파이 기지 설립 및 북부 지역의 트로이 목마 심기 등 베이징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 사태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선전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자국민을 세뇌하는 데 그쳤다. 소련의 선전 신화가 무너진 것처럼 중국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발칵 뒤집어졌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하메네이 제거에 이제 중국 경제는 쑥대밭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하메네이 제거의 본질을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한 압박이 큰 전략이라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란의 우호 세력이자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트럼프는 이란 하메네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공격도 동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전문가이며 중국 공산당의 비밀 프로젝트 저자인 존슨 회장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며 손 안 대고도 중국 공산당을 쓰러뜨리는 이중 전략을 이미 수립, 이번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밀착했던 베네수엘라를 올해 초 타격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한 것처럼 이번 미국의 공습 역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이란의 원유 커넥션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과 하메네이 제거 공격으로 중국과 이란의 원유 커넥션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존슨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비롯해 제재 대상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들여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란산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 이 전략은 이제 머지않아 쑥대밭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란 해협 봉쇄 등으로 위험이 커질 경우 중국은 물류 차질과 보험료 상승, 운임급 등등이 에너지 수입 단가를 끌어올려 중국 경제를 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까지 매우 높다고 미국의 비즈니스 웨이가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 비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며 중국 경제뿐이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도 이란과의 원유 커넥션이 강제 아웃된 시진핑 정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문제는 이란산 원유가 막히게 된 후 중국 경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과 물가입니다. 또한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사망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 후 중국을 압박했고, 이번 이란 하메이네를 제거 후 중국 시진핑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또 한 번 성공시켰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는 이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의 우위로 비롯된 대중국 압박 정책의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37년 철권 통치로 반미를 부르짖으며 중동의 북한 김정은 흉내를 내던 이란 하메네이의 친중국 노선은 중국 경제 쑥대밭이라는 결과와 보내는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